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치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끝없는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89,000원 정도에 이때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요 부분 12만 원이라는 부분에 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상승을 했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상승을 했고 자 이번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상승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영상들마다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분명히 해소되면 오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벤트에 대한 룰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룰을 알아야 됩니다. 룰을 알아야 됩니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뭔 룰이냐 이렇게 했죠.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 자,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자, 이 영상이 13일 전 영상입니다. 자, 근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가격이 89,300원이죠. 지금은 이 부분이 그리시겠죠. 자, 봅시다. SCI에 편입되는 요건에 대한 가격. 자, 이번 이제 18일 내일과 19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관련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퀀트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따져. 네, 퀀트라고 하죠. 퀀트는 시장의 어떤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의 자금들, 큰 자금들이 이동되는 시장의 어떤 패시브 자금 이걸 뜻하는 겁니다.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예,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은 수익률 관리 잘했다고 해서 스타 펀드 매장을 받았고 1,000억으로 좀 있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20조 원의 패시브 자금, 지금 퀀트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을 운용했었는데 영상 좀 더 깊게 보시죠. 17일, 18일 이야기를 하는 걸. 이 관련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오르면 편입이 불발되고 왜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 오케이. 얼마까지 오르게 되면 불발이 되고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또 불발이 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게 되면 얘에 대한 부분이 편입이 불발이 나오는가.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군대 가기 전에 지금 18일, 19일 날 뭘 한다고 했죠? 심사를 한다 했죠? 이게 바로 이병 검사입니다. 체중은 얼마나 되니? 다른 이상 질환은 이제 군대 가는 거를 표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때 에코프로의 사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봅시다. 자, 피해 가야겠죠. 자, 한번 부분은 에코프로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분은 피해 가야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불발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쫙.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올랐잖아요. 이 부분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계속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분위기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로봇 산업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봅시다. 핵심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89,000원이면 언제입니까? 대략 이 가격이죠. 정말로 강한 급락이 나오기 시작되기 이전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두 번째. 12만 원을 라운드 피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해법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 아닐까요? 좋은 영상이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좋아요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언제든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면 안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간 내서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석 달 동안의 경제 유튜버 잠깐 했을 때 100만 명 구독자 있었는데 그때 연을 맺었던 선배님들이죠. 거의 대부분. 제가 올해 54세 됐습니다. 예,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손실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알게 됐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아지게 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은 없을까? 탐방까지 다녀왔습니다. 탐방 자료까지도 보내드릴 건데 결국은 빠지기 이전에 대한 부분에 18일, 19일 MSCI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심사 과정. 그쵸? 자, 어제부로 해서 분명히 가격과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월 1일부터는 적용돼요. 그리고 2월 14일까지 곧 연휴죠. 이때는 리뷰 과정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한 발의 총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거고. 그쵸?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탐방을 다녀왔고요. 네, 탐방 다녀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18, 29일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렸던 평균 가격. 그리고 1월 30일 이전에 하루에 대한 몸집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2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자, 1차 관문 심사 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2차 관문이 리뷰에 통과하지 못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노래자랑에서도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간 사람이 우승자가 될 확률이 적죠. 그 뜻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반드시 영상에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탐방자료 이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등폭도 분명히 반영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선배님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되길 희망해요. 사람 사는 냄새가 왜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타 내지 마시고요. 두산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다 아실 겁니다. 예. 협동로봇 시장의 이 수혜로 인해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 협동로봇 시장의 개화입니다. CES라고 하는 가전박람회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산업군, 로봇 산업군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연출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보호회수 과정을 이겨낸 거죠. MSCI를 목표로 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은 오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부분. 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십니까? 그리고 주의와 경고가 풀리게 되면 신용미수 대출을 쓸 수 있다. 어떤 분은 댓글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라도 끊어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러다가 자살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시장에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댓글 달고 댓글 다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죠? 산업군의 이동입니다. 산업이라고 댓글 달아보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댓글로 산업이라고 쓰게 되면 아 그렇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산업군의 이동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변하면서 주가의 등폭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가격 전략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두산 별표라고 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오타 내지 마세요.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산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3번 이상 이거 잘못 보내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돼서 못 받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두산 별표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시고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최근에 있었던 뭐 대주 중에 매각이 있어서 오늘 빠진 거지만 이 부분이죠. 이렇게 급하게 오를 수 있는 건 AI 산업, 로봇 산업 이후의 개화죠. 그쵸?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어떻습니까? 온디바이스 갤럭시 24 AI 샘 올트먼 아시죠? 자, AI의 아버지라는 분. 자, AI의 개화. 잠자던 종목,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움직일 수 없었던 종목도 산업군이 이동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버 반도체. 이 모든 종목들이 어떤 관련주인지 아세요? 과거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 근데 AI 시장이 발달되면서 확산이 일어나죠. 이런 거예요. 왜 잠자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할까? 왜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랐을까? 보호회수 물량이요? 보호회수 물량은 산업군이 발달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물량이고 산업군이 훼손되게 되면 침체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이벤트가 다가서게 되면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애라고 하더라도 그 이벤트에는 분명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논리라는 거예요. 자,
2월 1일에 대한 마지막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12월 21일 20날 두산 로보틱스 매도가 12만원 부근에선 한번 매도하고 가세요. 자, 일이 되는 걸 제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 1월 실적 시즌 그리고 MSCI 관련 일정으로 인한 시총이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보내드렸죠. 결국은 최고점에는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서 덜어놔야 되는 이유는 있죠. 1월 넘어가기 전에 이 두 거래일 이전엔 덜어내라. 왜? 1월은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가본다. 그리고 MSCI 17일 18일이라는 이벤트가 남아있다. 이 보호회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이벤트는 어떻게 된다?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 몸집을 맞춰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했던 말은 그거였죠. 강호동으로 원하지 않고 이만기를 원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연기금의 매도는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때 어떻죠? 18일, 19일. 가장 강력하게 하락하는 구간이죠. 연기금의 매도는 뭐라고 했어요? 무상증자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무상증자 한다고 했죠. 왜요? 2월 14일부터의 리뷰 과정에서는 거래량을 가장 중요시 보니까 시가총액도 보긴 보지만 연기금, 투신, 기관 얘네들의 룰은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저도 기관 출신이지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요? 주식 수리를 늘리는 건 장내에서만 하지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주식을 더 줄게요. 참여하지 말합니다. 이게 룰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적인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탐방 자료부터 실적 전망 2월 1일 내일에 대한 전략 다 적어놨습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벤트에 훼손된 부분은 예, 맞아요. 이게 성립되게 되면 단발적으로 그냥 바로 복귀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자, 이 자료집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왜 이런 영상을 찍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이벤트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죠. 재미없으니까. 차트 이야기 안 하고 특정적인 이야기 안 하고 상당히 재미없을 겁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의 룰을 이해하고 언제든 이와 같은 종목이 나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MSCI 편입의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그러하였느냐 봅시다. 신규 상장주이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되냐 마냐. 훼손. LS 머티 물론 어제 단발적인 상승 이슈가 있었죠. 훼손 똑같죠. 이런 룰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신용대출 미수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수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냐? 크게 수익 나는 거냐?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군의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로봇 사이클, 현재 AI 사이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탐방 자료까지 포함해서 진심을 담아서 관련 애널리스트 8명까지 지금 이 부분의 의견 그리고 퀀트를 다루는 애널리스트 시장에 대한 이 패시브 자금을 다루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될게요. 이게 바로 대주주의 의지죠. 결국은 지금 협동 로봇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쵸? 단순 작업 위험성 있는 것만 로봇이 담당하는 걸 우리가 사람과 로봇의 협동 로봇이라는 건데 결국은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전기차가 아니죠. 스페이스X 우주항공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완전 자율 주행 로봇입니다. 역시나 얘네들도 완전 자율 주행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건 AI 솔루션 업체가 필요하겠죠. 자, 그 업체명도 적어놨고요. 언제 공시가 나올지도 탐방자를 통했더니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첨부해놨습니다. 힘내시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별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만약 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평단가 그리고 수량 그리고 사연 막 대출 받고 사신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여러분들 자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항상 현재 과거에 살지 마시고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즐기자가 아니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나우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손 잡아 드릴까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두산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바짝 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